한다고 하니까. 이쪽까지. 건강 목사님, 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0시에 부서 아니세요? 그런 헛된 질문하지 말고 기자들 다 모여봐 일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 예, 어떤 거 입고 오셨어요? 예. 조용해. 하고 저 사람 누구야 저런 사람들 쫓아내. 기자회견을 하려면 저 쫓아내야지. 이쪽에요. 아침 일찍 언론사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용해 개자식아 떠들고 난리야. 쫓아내죠. 저런 놈들 때문에 말이야 이 기자회견이 안 된다니까. 제가 오늘 조사받을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연방제를 서명한 걸로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연방제를 서명한 것부터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고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바다 경계선 NLL을 그었기 때문에 북한에게 돌려줘야 된다. 저 사람 빨리 쫓아내야 돼. 쫓아내.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게 정식 기자회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바다 경계선 NLL을 북한에 돌려줘야 된다.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재인은 김정은이를 만나서 USB를 그것도 실외에서 밖에서 USB를 넘겨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몰라요? 기자님들 공부 안 하시네. USB를 바깥에서 실외에서 둘이서 정상회담은요, 대석자가 없는 정상회담은 전부 그건 무효예요, 무효. 둘이 바깥에 나가서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겨줬는데 그 USB 안에 뭐가 있었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겨준 거예요. 우리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미국에서 개발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개발해서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한국이 1위가 됐어요. 1위가. 그런데 문재인은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는 폐기하겠다. 이거는 간첩이에요, 간첩.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진행했으면요, 2,000조 이상이 벌어. 2,000조 이상을 2,000조 이상을 번단 말이야. 근데 그 원자력 이 좋은 세계 제1의 기술 원자력 발전소 지금도 세계 제1이야. 응? 이것을 설계도를 북한한테 김정은이한테 넘겨준 것은 이거는 국가 반역이죠. 국가 반역. 응?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 그래서 신영복.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으로 잡혀서 1심에서 사형 선고, 2심에서 하도 빌어서 무기징역,
그리고 20년 동안 신영보이가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말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 좌파 잡지 말지하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 나는 전향 안 했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 몇 년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아니 저것 빨리 격리시켜주고.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신영복은 누구냐? 신영복은 간첩이요, 간첩. 근데 그것을 제가 명함 받아놔. 저 바로 고발하게. 바로 고발하게 명함 받아놔.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3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이가 하도 간첩질을 하기에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을 통하여 소송을 했어요. 민사소송을. 지금 구조화 변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됐죠? 변호사님, 일로 와보세요. 소송을 했단 말이야. 뭐냐? USB 내용을 공개하라. 1심에서 이겼어요. 이겼죠? 예. 2심에서 이겼죠? 대법원까지 이겼습니다. 대법원까지 이겼으면 USB 내용을 공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법원에서 아직도 대법원까지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아직도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사실은.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언론사 여러분들도 완전히 무너졌어, 완전히. 언론사도 무너졌고, 뭐 조중동, 공중파,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언론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냐 하면은 김대중이가 언론사 대표 60개 대표를 데리고 평양을 갔어요. 가서 김정일이한테 뭘 배웠겠어? 뭘 배웠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게 된 동기가 있어요. 무너지게 된 동기가.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김현지에 대해서 들고 파고 있어요? 안 파잖아, 여러분들이. 김현지가 정상적인 사람인지 들고 파지 않잖아요, 언론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문 토요일마다 하는 국민연합대 여러분들이 지금 취재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가문 운동을 제가 7년을 했어요, 7년. 올해 8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가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다는 거야.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면 안 되겠다는 거야. 문재인이가 나를 고발해서 76개 혐의로 나를 고발했어요. 그것도 지금 저 소리 지르는 저런 좌파들을 통해서, 저 소리 지르는 저 좌파들을 통해서 76개 혐의로 고발을 됐습니다. 크게 나누면 뭐냐? 십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을 내가 간첩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명예훼손, 그 다음에 또 내란 선동 혐의. 오늘도 조사받는 내용이 또 똑같아요. 그래서 76개 혐의를 했는데 검사선에서 절반이 다 아웃이 됐고 무효가 됐고, 그리고 절반 가까이를 재판부로 넘겼는데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76개 혐의가 다 무죄가 된 거예요.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돼서 내가 풀려나게 된 거예요.
3번 구속됐어요. 제가 서울구치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3번 구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해. 그런데 우파 대통령 때는요 한 번도 나를 조사하러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좌파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조사받으러 오라고 말이야.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운동의 주제는 뭐냐?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이거야.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넘겨주면 안 되겠다는 거야. 응? 자, 이제 제가 대충 말씀을 내가 드렸으니까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소속사를 밝히시고. MBC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경찰 조사 받으러 나오신 이유가 서부지법 난동 배후에 있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서부지법 사태하고 우리하고는 저하고는 그 지금 뭐 이미 벌써 조사받은 뭐 김수열 그다음에 또 뭐 또 그 신혜씨 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다 받았어요. 최후로 이제 내가 이제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또 우리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신혜씨하고도 관계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서부지법 사태를 영상에 다 있습니다. 영상에 다 찍어놨는데 7시 반에 종료를 했어요. 7시 반에 종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니까 그 다음날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그들이 유리창을 깨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는 서부지법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재판받으러 온다고 해서 우리는 가문 집회를 빨리 끝내고, 경찰 영상에 다 나와요. 경찰들의 그 호의에 따라서 경찰이 다 안내해줬어요. 그래서 3km밖에 안 돼. 공덕동까지 거기도 도착을 했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도착하니까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를 이제 꽉 채웠어요. 그리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VIP로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연설 짧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라 TV에서 내가 방송까지 했어요. 내가 내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초청으로 미국을 간다.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뭐냐?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야. 근데 이것을 그 동영상에 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영상에 내가 다 찍어놨어요. 이것을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그 가문의 사회자 누구지? 손상대 대표가 절대로 도로로 가면 안 된다. 거기 영상에 다 나와요. 도로가 아니고 차도로 가면 안 된다. 도로로 가라. 그리고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경찰들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 해서 정말로 경찰들이 잘 인도해서 우리는 공덕동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근데 그게 결국 그 국민 저항권 얘기하셨던 게 그 네. 신도들을 뭐 가스라이팅해서 그 난동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거다, 이런 게 경찰의 이제 설명인 거잖아요. 근데 저기 내 봉투 가져와봐요. 이게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이 벌써 1년 가까이 다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이거요, 조사는 말도 안 나왔어요. 이게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옛날에 나를 구속시킬 때도 조국이 민정수석 했잖아요. 민정수석에서 지시해가지고 내가 구속된 거예요. 3번 구속된 거예요. 지금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이걸 총지휘한 것으로 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경찰들은요, 바람도 불기 전에 들어 누워버려요. 경찰들은 대한민국 끝났다니까요. 대한민국 망했다니까요. 사법부터 망했고 다 망해버렸어요. 다 대한민국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헛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문운동 7년, 8년, 올해 8년째 하는 동안에 사건, 사고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건, 사고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계속 내가 강조하기를 뭐냐?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좌파단체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내가 계속 강조해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고, 2019년도까지는 사실은 그때는 내가 몸이 조금 건강해서 내가 주도를 했고, 그 이후에 2019년도부터 그 이후에는요, 사실 내가 몸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조용해요. 할 말 다 하고 가야지. 그래서 지금도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절대로 경찰들한테 부딪히지 말고 경찰의 인도를 잘 받아라.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혹시 교회 돈으로 서부지법 난동 구속자들 지원하고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나는 3번 구속됐을 때 그 장로님들이 교회는요 목사 것이 아니야. 왜 장로교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후임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야. 나는 내가 개척교회를 했고 내가 50년 목회했는데 후임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야, 장로님들이. 그래서 내가 바로 사표서를 썼어요. 그 구치소 안에서 바로 사표서를 썼고, 나는 내가 풀려나도 다시는 사랑제일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고 내가 선언했는데, 내가 결국은 6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나는 사랑제로 안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호텔에서 잠을 잤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목사님이 없으면 사랑제일교회 해체됩니다. 그러면 내 후임자를 왜 찾으러 다녔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내가 책망했더니 목사님이 설교만이라도 해주세요. 설교만이라도 해주시면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유지가 되고, 안 그러면 해체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설교라도 해주기를 원하냐?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설교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하도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광화문에서 주일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회 그거 저는 몸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다 끝나갈 때 도착해서 3분에서 5분 마지막 내가 연설하고, 그 영상 다 보실 거 아니야. 하고 난 바로 그냥 차 타고 돌아가요. 왜? 나는 거의 24시간 침대에서 누워있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이미 벌써 내가 물어볼 질문에 대해서 워드로 작성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2시간 이상은 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미 벌써 다 하고, 만약에 여기 더 이상 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불러라. 이렇게 하고 난 2시간 조사받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방금 하신 말씀은 그 교회가 영치금을 보낸 것과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내가 5년 전에 은퇴했단 말이야. 은퇴한 목사가 뭔지 몰라요? 은퇴한 목사는요, 개털이야, 개털. 한마디로 은퇴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 행정, 재정
뭐 어디에 간섭할 수도 없어요.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은 그건 사실은 외부 목사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무슨 교회 재정이나 또 무슨 뭐 저기 뭐 영치금을 보낸 거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다 당회장이 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나는 영치금 보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고 저기 서부지법 사태에 그 영치금을 보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것 같은데 윤영보하고 또 누군가 또 둘이 그 사람들은 원래 광주에서 전도사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교도 신학을 하려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을 졸업을 했어요. 1기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식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광주에서 전도사 받고 왔단 말이야. 광주에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차장에서 날 보면 인사해요. 인사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광주에서 온 유튜브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튜브 취재하려고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까지도 풀려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질문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까 여쭤보긴 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걸 뜻을 잘못 이해하고 난동을 벌인 거지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국민 저항권이 뭔지 알아요, 기자님은? 국민 저항권 뭔지 목사님이 의도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국민 저항권은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이게 정확하게 집행된 게 언제 집행됐냐 하면 4.19 때 됐어요. 4.19 때. 그 다음에 5.16 때 됐어요. 5.16 때. 근데 4.19는 거의 순리의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거의 160명 가까이 됐어요. 왜?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다가 학생들이 중심하여 이 4.19도요,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니까 단독 후보로 당선이 됐단 말이야. 단독 후보란 말이야. 그 정적들은 신익희, 그거는 익산에서 연설하가 돌아가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조병욱 박사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단독 후보로 됐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인정을 하고 4.19의 주제가 이거야. 이기붕 있죠. 이기붕하고 반말이야. 이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이 4.19의 주제예요. 4.19의 주제. 근데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바깥에서 하도 수요가 일어나니까 자진하야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었으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 수도 없어요. 북한으로 넘어갔다니까요. 북한으로. 응?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공약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방공을 제2대 국시로 삼을 것이며. 응?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세계 제경제 6위 군사력 5위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님들이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제발 좀 말이야. 여러분들 그냥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사는 줄 알아요? 기자님 몇 씩씩 웃어? 어디 소속 어디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장난스럽게 보여? 어디 소속이 어디냐고? 왜 기자한테 그러세요? 왜 기자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신도들이 그 국민저항권의 의미를 오해하고 자, 들어보세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어요.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것을 왜 헌법 위에 권위가 있냐면은 국민저항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국민저항권은 장소와 관계없이 또 주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저항권이에요. 이것이 집행된 것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집행이 됐고, 결국은 그 이기붕하고 박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친아들, 이승만한테 양자도 줬던 친아들한테 결국은 권총으로 사살되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이게 3.15 부정선거의 결말이에요, 결말. 그래서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고,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개성하라 그랬어요. 4.19 정신을 개성하라.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혼돈한 세상에서, 오늘 같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될 텐데, 나는 4.19 같은 이런 피를 흘리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강화문에 1,000만 명 모여달라고 내가 호소하고 있는데, 왜?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되니까. 1,000만 명이 모여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강화문에 국민대회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아직 우파 국민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북한의 연방제로 살고 싶어요? 기자님? 살고 싶어? 북한의 연방제로 살고 싶냐고. 만약에 내가 강화문운동 7년 안 했으면요, 문재인 때 이미 연방제로 넘어갔어요. 문재인 때.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가은 목사한테 감사하라고요. 왜 내가 강화문운동을 7년 8년 하느냐? 이거는 북한의 연방제로 넘길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거든. 헌법의 전문에 보면은, 헌법의 제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명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알고 있죠? 국민으로부터. 이게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하라.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4.19 같이 해야 될 때죠. 지금이야말로. 그러나 우리는 한 명이라도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였을 때 우리는 그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겠네요. 혐의를 이미 벌써 나는요, 물어볼 질문을 모두로 다 쳐와서는 내고, 내가 읽어주려고 내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내가 다시 또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또 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2시간 내로 내가 다음에 조사받도록 오겠다고 하고 나오려고. 조사가 길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아니, 조사는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난 조사 못 받겠다 하면 다음에 오겠다 그러면 오는 거지. 이 조사하는 것은 주체가 조사관들이 아니고 조사받는 내가 주체예요, 주체. 네. 몸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내가 몸 안 좋은 거, 어이, 저 펌프 가자. 내가 프랑스에서 꼭 속에 돌이 들어갔다고 했어. 보여주세요. 여기서 자리에서. 내가 이걸 카메라로.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다고, 3번. 그때 이 수술한 사람이 바로 자수했어요. 내가 의료사고를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사를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의료사고를 했다고. 자수했어요. 내가 마취해서 깨어난 뒤에 내가 이거 수술하는 게 아닌데 내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칼을 너무 깊이 넣어서 내가 의료사고를 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발할 수 없지. 그래서 이 바로 3번,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인가? 두 번째, 내가 첫 번째 수술하고 나니까 목을 못 드는 거예요. 목을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한 번 3일 후에 더 해야 된다 해서 쇠를 박아놨잖아요. 쇠를 박아놨잖아요. 뒤에. 근데도 목이 또 안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또 한 개 더 박았어요. 3번. 이랬더니 겨우 목이 들렸어요. 이래서 나는 사실은 강화문 운동도 할 수 없었고
내가 그 문재인하고 싸우려고 어차피 난 죽을 몸인데 근데 난 어차피 죽을 몸인데 좀 보세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요? 난 죽을 몸인데 문재인이가 연방제로 통일하겠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재인하고 싸우려고 비닐 텐트를 쳐놓고 청와대 앞에다가 그리고 내가 11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하면서 나는 목사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금식 기도하다면 천국 가니까 내가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내 유튜브 하는 걸 보고 듣고 와서 우리가 돌아가서 정치하니까 죽을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기 전에 죽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난 그때 사실 나 포기하려고 했어. 이 세상을. 왜? 어차피 뭐 이런 상태인데 내가 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연방제는 막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이 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명명이 뭐예요? 네? 명명이 뭐세요? 아니 무슨 보세요. 수술을 하신 거예요? 목 속에 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돌. 목뼈 속에 돌. 근데 생긴 거 어? 돌이 들어간 거예요. 돌이 들어갔다고 MR을 해보니까 돌이 들어갔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언제 하셨어요, 수술을? 이게 그러니까는 벌써 오래됐지. 5년 넘었나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습니다. 네, 10년 넘었어요. 자, 정리하면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목사님은 관련이 없고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 저항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 설령이란 말을 붙이지 말으니까 서부 사태는 사회자가 신혜씨가 사회를 했는데 나는 그 짧게 연설하고 내가 돌아왔단 말이야. 아까 내가 한 말 다시 또 중국하게 되는데 그리고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서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VIP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그 다음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연설하고 난 돌아와서 그리고 신혜식이가 마지막 발언한 것을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이제 종료합니다. 국민대회를 종료합니다. 하고 한남동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갇혀 있는 거기 그쪽에 서울구치소로 가라. 이렇게 마지막 광고한 영상이 다 있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7시 반에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서부 사태 관련해가지고 책임이 본인이 아니라 신혜식 대표한테 있다는 말씀인데요? 참 신혜식도 책임 묻고 우리 아니 지금 압수수색을 민정수석에서 아마 나는 지휘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조사를 하러 오라고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그런데 좌파 대통령이 되면 꼭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요. 내가 깜빡 3번이나 가게 되고. 방금 그 질문이 아니었고 뭐요? 신혜식 대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인은 연설 짧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나가야 되니까 짧게 끝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신혜식이 연설 다 했다. 영상 다 있다. 연설이 아니고 신혜식을 또 보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내 말 들어봐요. 길게 하지 말고 신혜식도요 사회자예요. 사회만 했지 연설한 것도 아니야. 신혜식은. 근데 여기 보세요. 손상대, 신혜식, 그 다음에 또 안보단체 김수현 다 조사받았어요. 결국 목적지는 뭐냐? 나를 구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그럼 나는 깜빡하면 더 가면 그만이지. 나 한번 더 가면 그만이지. 뭐 다르고 뭐 조사를 오래 받고 하는 필요.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났던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거두신 거예요? 걔들은요 원래 광문단체가 아니에요. 걔들은 광문단체가 아니고 항상 보면은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관련이 없죠. 아니 들어보세요. 날짜적으로 만나 안 만나. 우리는 7시 반에 종료했고 그 다음에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야. 이게 어떻게 관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혜씨가 마지막 광고할 때 이제는 한남동으로 가라.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로 가라. 거기 가서 우리는 집회를 하겠다. 그 마지막 광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다른 질문 또.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교회는 목사가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가스라이팅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시지 않는 건가요? 이거 보세요. 이 서부지법 판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판사가 저 판결문이 아니고 판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니 내가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우리 집, 그 다음에 또 우리 당회장실, 그거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뭔 말이냔 말이야. 이건 법률 용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 판사가 좀 멍청한 놈이야. 아니, 법률 용어도 아니고 가스라이팅이 말이야.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그것이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냐? 내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했다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하겠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나중에 여기서 넣어주세요. CBS 왜 날 비방만 하고 난리야. JTBC 그러지 말고 나를 초점해서 토론회 한번 하자고. 네? JTBC하고 말이야. CBS 나를 부르란 말이야. 불러.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일목을 하고 나오시던 마시고 드릴게요. 가면서 봐. 기자들 다시 한번. 절대로 이것을 편집해서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도 여기 다 찍어놨으니까 편집해서 왜곡해서 삐뚤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고발할 거야. 어느 방송사든지 편집해서 특별히 JTBC, CBS 편집해서 도사들의 이 사람들이 편집해서 삐뚤어가지고 내가 오늘 연설한 것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또 보도한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 현장에 오신 기자들은요, 이건 편집국장이 아니니까 편집국에서 전부 다 비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비켜주세요.